잠시만. 그러면 자 이거 그래서 교수님 몇거 하나 더 있으니까. 자 1번부터 33번까지 숙제한 거 중에서 안 된 거 있나요 혹시? 원래 안 된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영상 보고 될 거. 1번부터 33번까지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사실 안 되기는 해요. 이거 했었나요? 아니 이거 하면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되지. 질문이냐? 몇 번이야? 13분부터 하면 되나요? 13번, 그 다음에 18번. 다른 분들은요? 없으면 빨리 털. 뭐 별 거 없지? 쉽게 했으니까 이거는,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두 문제 살짝 훑어보고, 오늘 남아있는 거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뒤에 그래서 교재까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빠르게 두 문제 설명하고, 그 다음 거 진행할게요. 5번? 5번? 5번인데? 5번 했는데 까먹은 건가? 이씨, 했잖아, 이거. 했는 건데. 자, 빠르게 지금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차라리 교재 범위에 있는 거를 풀어보세요. 왜냐면 어차피 요 범위, 배운 범위에 있는 교재가 오늘 다 풀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딴 얘기는 아니고 그냥 통보를 하는 거야.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본 꼴이 나와요. 얘를 지금 더하기 한다. 근데 분모가 다 달라. 그럼 당연히 통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유리식의 덧셈은 통보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통보를 했더니만 어떤 이 x 빼기 2라는 놈을 어떻게 가진다? 거듭제곱 형태로 나눠 가지는 꼴로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가 같은 식이 됐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됐다는 얘기는 이 분자랑 분자도 같은 식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끄집어내서 이런 식으로 써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풀었지? 그렇지.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쫙 더하기 나온 게 나오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a7만 남고 그래서 빼면 1부터 6까지 더한 애가 뭔지가 나오겠지. 요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5번이었고 그 다음에 13번은 뭐야? 이거 비율. 아 이거요? 야 이거 제가 오늘 교재 그 개념 정리 공부에서 딱 있었잖아요. 그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딱 이 문제가 아까 우리가 유형이 세 가지 기본 연산을 뺀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번분수랑 부분분수가 아니죠? 그럼 뭐다? 나머지 하나가 뭐야? 비례식이었죠. 제가 그 비례식을 풀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그쵸? 뒤에 는K를 쓰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는K를 쓰면 x 더하기 y가 3k, y 더하기 z가 4k, z 더하기 x가 5k가 돼서 이걸 연립해서 다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k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자가 4개고 식이 3개라서 x가 얼마예요, y가 얼마예요, z가 얼마예요가 나오진 않지만 한 문자로 표현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k로 표현한 거야. 어떻게? 얘가 더해서 6k인데 요거 둘이 3k니까 z는 3k. 요게 6k인데 요게 4k니까 x는 2k. 3개 더해서 6k인데 요 둘 더한 게 5k니까 y는 k. 요거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죠. 이렇게 구해서 이제 이거를 정답에서 구하라고 한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k제곱이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얼마인지,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z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이거 이제 유리함수 기본 형태에 대한 얘기였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정근선이 같대요. 그 봅시다. 한 놈은 y는 오늘 또 정리한 자료 해서 이제 나갈 건데 유리함수 쪽 정리해서 내보낼 거예요 오늘. 자, 요게 있고 요쪽은 요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가 정근선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k 값하고 상관이 없지. 맞아 아니야? 자, 정근선이 나오는 건 두 가지랬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분수꼴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서 일단 점근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1이 되면 안 되죠. 그럼 거꾸로 말해서 x는 1이다가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이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2분의 일단 요 개수만큼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한 번 더 얘기했던 건 뭐냐면 거기서 분모의 최고차한 개수를 1로 두는 게 더 깔끔해요. 그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란 말이야. 마치 우리가 원래는 y는 x분의 k꼴에서 움직인 거니까 분모의 x의 개수가 1인 거에서 움직인 거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k가 2분의 a 빼기 1이고 점근선으로 x는 1, y는 그리고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y는 얼마? 2분의 a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y는 2분의 a가 오히려 점근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0 되는 거랑 요 놈이 점근선이 돼요. 같은 식으로 얘도 해봅시다. 그러니까 y는 x 빼기 b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바꿔주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 끄집어내시고요. b 대입해서 이딴 식으로 놓으면 얘가 k고 점근선으로 x는 b, y는 마이너스 2. 다시 한번 보지만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은 거니까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참고로 이 문제가 k가 뭐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점근선이 같다고만 했어. k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까지, 그래서 일반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같은 그림을 그러니까 식을 쓰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다음 그래프의 대칭선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맞죠? 그죠? 그게 33번까지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4분면 지나는 거 했었지. 4분면 지나는 거 뭐 보는 거라고 했지 내가? 그거 음수 x는 0 넣는 거라고 했지. 그렇지. x는 0 넣어서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을 보는 걸로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남아있는 몇 가지 조금 알아둬야 될 유형들을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은 뭘 먼저 할 거냐면, 자, 이 프린트물 12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유형이 적혀있죠? 유리함수의 해석 중에서 위치관계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뭐 위치관계인데 뭔 내용이냐? y는 그러니까 뭐 그냥 씁시다. 유리함수랑 그 다음에 1차 함수 요 둘의 위치관계거든? 위치관계. 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위치관계라고 말을 하면 되게 어려워 보여.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우리 생각해봐. 직선이 있고 1차, 2차 함수가 있거든? 얘가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안 만날 수가 있죠. 근데 더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없어요. 총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느냐? 1번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교점이 0개. 안 만나는 거. 2번 교점이 1개. 이게 뭐냐면 접하는 거죠. 접한다. 자, 접한다의 개념이고 접한다의 의미는 사실은 중근을 가진다는 의미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냥 교점이 몇 개? 2개. 자, 근데 교점이 3개일 수는 없을까요? 뭐 나중에 뭐 절대값 씌우고 이뤄내면 가능한데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위치관계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있고 K값이 양수인 유리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인 애는 무조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요? 이거를 어떻게든 움직이든 간에 2개. 교점은 몇 개예요? 2개겠죠, 양수면. 맞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교점이 두 개가 맞는 게 맞아요. 근데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돼야 됩니다.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계 한 개, 연계 두 개, 연계. 그쵸? 이게 음수일 때를 충분히 올리면 당연히 두 개야. 아니면 충분히 내리면 두 개란 말이야. 근데 내려오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접하는. 그치, 접하는 순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고 그 다음부터 안 만나겠지. 그러다가 아래쪽에서 접하는 순간이 생기고 그럼 다시 한 개 됐다가 더 내려가면 두 개일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안 만나게 되는 이제 뭐 y절편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하면 결국 접할 때의 사이다라고 풀 거고 한 점일 때를 만나라고 하면 접할 때로 풀 거고 두 점일 때로 구하라고 하면 접할 때보다 위쪽 아래쪽이다라고 풀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럼 질문은 이거야.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뭐 고민할 것이 두 개인데 음수일 때는 이제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봐봐봐. 예를 들어 하나 만들어 볼게. 그냥 y는 x분의 2가 있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 같은 애가 있다고 쳐. 3x 좀 과한가? 2x야. 자 이런 애가 있어. 자 얘랑 얘랑을 움직여서 이제 접할 때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접한다를 풀려는데 그럼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게 뭐야?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접한다의 개념은 뭐라고요? 중근을 가진다. 자, 근데 중근을 가진다인데 이걸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여러분 2차 방정식 중근 조건은 뭐죠? 그렇죠. 판별식 D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D로 푼다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x분의 2랑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같다라고 연립을 해. 그럼 양변에 x를 곱하겠지. 양변에 x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요 놈의 판별식 D가 0 될 때를 구하면 K가 얼마? 4. 그렇죠. 그래서 Y절편이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는 접하고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안 만날 거고 올라가거나 자가 내려가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뭘 한다? 판별식 D를 쓴다는 지점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별 얘기 아니죠?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와. 우리가 1차 함수를 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여러분 1차 함수인데 미지수를 줄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y는 자 mx 플러스 n인데 m이 미지수일 때가 있고 n이 미지수일 때가 있어.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어디가 미지수인 거야? n이 미지수였고 m이 숫자였던 거지. 그래서 두 가지인 거야. 얘가 고정돼 있고 얘가 미지수가 되면 기울기는 일정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y절편에 따라. 그걸 지금 첫 번째로 해봤어.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얘가 고정돼 있고 얘가 미지수면 어떤 애가 나와요? 기울기는 안 정해져 있는데 뭐가 정해져 있어? y절편. 그러니까 무조건 한 점을 지나는 거죠. 어떤 특정 점을 지나고 대신에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그림 그려서 풀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야. 풀 때 기본적으로 결국엔 이거 풀 때도 연립해서 판별식 D로 풀 거야. 맞아 아니야? 판별식 D로 풀 건데 내가 왜 따로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부호에 따라서 아니 그거는 어차피 그 그림 그려보면 아는 건데 판별식 D를 풀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 진짜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점근선 때문에 그래요. 이 점근선이 약간 숫자 계산에서 오류를 만들거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재에 하나 있을 건데 한번 볼까? 보자. 36번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물 36번 보세요. 프린트물 36번. 자 프린트 36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x 빼기 2분의 2x 빼기 1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했나? 만나지 않도록 해달래.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쓰면 되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돼? 이건가요? 넘기면 mx제곱 더하기 2x 빼기 2mx 빼기 4는 2x 빼기 1이다. 그래서 mx제곱 마이너스 2mx 빼기 3은 0이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면 m제곱 플러스 3m이 0보다 작다.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삼부터 0이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m의 범위 또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정수 개수 구하라고 하면 몇 개인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개죠. 그럼 답이 두 개일까? 아니거든? 왜 아니야? 정성선이잖아요. 가까워지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풀었을 때 분명히 봐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봐봐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얘를 이제 모양을 좀 예쁘게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x-2고 더하기 2 빠져나오고 3이 됐죠. 그럼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양수니까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점근선으로 x는 2 y는 2를 가져 안 가져? 가지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애야? 얘는? 어느 점을 무조건 지나? 0,2를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냐? 이거 3이니까 이렇게 지난 애가 나왔어. 됐어요? 자, 그 상황에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몇 점이야? 무조건 2점이지. 그러다가 기울기가 0이면 몇 점이야? 정근선에 있으니까 안 만나서 안 만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가서 언제까지 안 만나겠어? 접하는 시점보다 할 때 딱 한 개니까 요거보다 큰 데 안 만나겠지. 근데 요게 기울기가 마삼인 건지 구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m이 마삼보다 크다는 맞아. 마삼일 때 한 점에서 만나고 마삼보다 크면 안 만나는 거 맞거든? 근데 여러분 0일 때를 빼야 돼 안 빼야 돼? 왜 빼야 돼? 0일 때 안 만나는데. 근데 등호가 붙어. 근데 판별식 때 안 붙었잖아.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봐. 점근선은 희한하게 여러분보세요. 안 만나는데 접하는 것처럼 나온다. 판별식 쓰면. 그래서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게 함정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의 함정은 아니고 되게 간단하게 내는 함정인 거야. 그래서 애들이 정수 개수 구하라고 하는데 2개라고 해버린다고. 실제로 몇 개인데? 3개인데. 그러니까 점근선의 함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점근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 정도만 해주고 싶었던 거고 푸는 것 자체는 어떻게 푼다? 판별식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됐죠? 이해했지? 자, 필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또 노트에 정리 한번 해서 보내긴 할 건데 패드 하려고 했는데 딸내미한테 패드를 뺏겨갖고 종이에 쓰고 있어. 뭐라고 그러겠냐. 기울기가 미지수든 뒤에 있는 게 미지수든 일단 판별식을 하는데 그 기울기가 미지수. 근데 사실 저 경우는 사실 점근선이 어차피 기울기가 0이거나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저 앞 첫 번째 케이스는 나올 리가 없어. 왜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기울기가 존재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점근선이랑 겹쳐지는 상황이 발생해 안 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두 번째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정근선 딱잘 보고 어디 지나는지. 그러니까 점근선 생각하면서 고려해서 그래야 되는 거야. 풀어야 되는 거야. 기울기 0인 걸 조심하면 돼. 그냥. 저거 한 가지 트리 케이스가 있는 거지 그 이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자, 요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합성함수는 그냥 풀어보면 돼. 이건 그냥 뭐 계산 여러 번 하는 거라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역함수만 설명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39번에 있는 역함수 얘기 좀 할게요. 자, 이것도 유리함수의 역함수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유리함수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슨 1대1 대응인가요? 아닌가요? 대응이다. 1대1 대응이죠. 물론 정확히는 정의역과 치역이 모든 실수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맞아,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남는 x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딱 그 점근선에 해당하는 x랑 y를 뺀 나머지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로 대응되는 1대1 대응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걔들을 빼고 한 정의역과 치역을 세팅하면은 유리함수 입장에서는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함수할 때 역함수를 배웠어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배웠죠.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림상으로는 y는 x에 대칭시킨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식적으로는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지원아, 한번 물어볼게. 예를 들어 y는 두 가지 형태 있을 거야. 이렇게 표준형으로 된 딱 알아보기 쉽게 돼 있는 애야. 자, 요 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외우고 있어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 아니면 느낌이 오는 사람? 직접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는데 결과만 먼저 쓸게요. 생각해봐. 여기서 보면은 정의역이 어떻게 돼? x가 m이 아닌 모든 실수죠. 그 다음에 치역이 어떻게 돼요? y는 n이 아닌 모든 실수죠. 자, 그리고 대칭한다고 해서 k가 바뀔까? 안 바뀌겠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k는 똑같고, 자, 우리 이게 x, y가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mn이 바뀌어요. 이거밖에 안 바뀌어요. 진짜예요.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진짜 x, y 바꿔서 정리해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끝. 이해가 돼요? 아니, 생각해봐. 봐봐. 이걸 다시 쓰면 y 빼기 n 곱하기 x 빼기 m이 k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x랑 y에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 꼴이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얘기야. 뭐가 안 바뀐다? k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k가 안 바뀌어요. 사실 그림을 대칭시키면 마치 원을 대칭시켰을 때 반지름이 바뀌면 말이 안 되잖아. 대칭을 했다고. 같은 식으로 k가 바뀌는 게 말이 안 돼. k가 유지가 돼야 돼요. 대신에 정의역, 치역이 x, y가 바뀌니까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애들도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반형 보자.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가 있어. 이거 y는 x 대칭시켜서 역함수 만들면 x는 ay 더하기 b분의 cy 더하기 d죠. 그래서 이거 전기해서 다시 y는 꼴로 정리하면 끝나거든. 그거는 이제 계산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되는 거라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냥 해보자. 여러분이 해보는 게 더 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넘기면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요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A랑 D는 그대로야. 근데 B랑 C가 어떻게 됐어?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y 역함수는 ax 빼기 c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된다. 요거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증명이 매우 간단해요. 그냥 진짜 한번 해보면 되거든. 그래서 외우는 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외워두시는 게 편하긴 해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거든. 그럼 이런 거 예를 들어 y는 x 빼기 3분의 2x 더하기 5 같은 애가 있어. 자, 요놈의 역함수 바로 이제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2분의 3x 더하기 5.
이거 그대로 이거 둘이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 얘기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외워두면 문제 풀 때 편하다는 얘기야. 근데 물론 응용이 들어가면 어렵긴 한데 당장 문제 푸는 건 쉽다고요. 이 정도만 알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프린트물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런 거 봅시다. 일단 프린트물 39번 봐봐. fx가 2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이야. 그리고 gx가 역함수인데 g10을 구하래.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게 a다라고 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g10이 a다라고 놓고 fa가 10이다 해서 풀었을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좀 불편하잖아.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gx를 바로 구하죠. 얼마예요? 얘랑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면 EX 마이너스 똑같은 거 아닌가요? X 플러스 똑같은 애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10대를 넣으면은 끝나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역함수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역연산하는 게 오히려 시간이 걸려.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바꿔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냥 쭉 보시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이제 43번 하나 하고 44번만 설명을 할게요. 자 43번부터 봅시다. 자 y는 봐봐봐 얘들아 x 빼기 4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2거든. 자 요놈의 정근선 구하래. 근데 이거 역함수 구해서 정근선 구하라고 했는데 역함수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놈의 정근선이 어떻게 돼요? 그 4 x는 4 y는 마3이죠. 그럼 이놈의 역함수의 정근선은 어떻게 돼요? X는 마서 반대로 들어가니까 x는 마3 y는 3이죠. 이런 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가 알거든 이미. 아 이거 역함수 구하면 정근선이 x, y가 바뀌는 것 뿐이다 라는 걸 알거든. 됐습니까? 오늘 뭐 했어? 왜 이렇게 졸려해? 아니 쉬워서 그런가? 여기까지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거의 다 끝났는데 44번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아니 44번 설명을 듣자. 풀려고 하면 힘들 거고 44번까지 설명하고 차라리 그럼 이제 기본 유형이 끝나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본 유형 설명 일단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44번 같은 애가 있는데 이거 한번 봐봐. 이게 결국에는 지난 중간고사 범위랑 엮이는 건데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줬어. 이게 뭔 얘기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함수가 있어. 그리고 역함수가 있어. 그 두 교점 사이의 두 교점이 아니구나. 잠깐 미안. 함수랑 y는 x가 결국 원래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얘기인데 딴 얘기랑 좀 섞였는데 딴 문제나 이 문제만 보자면 이래요. 일단 첫 번째 얘기를 봅시다. f랑 f 역함수가 같다는 얘기가 뭘까요? 요거부터 이해해 보자. 삼삼삼 아니 유리함수는 무슨 상수함수야? 그 자 f랑 f 역함수 상수함수는 참고로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랑 달라요. 상대함수요?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대. 그러니까 내가 이걸 y는 x 대칭을 시켰는데 Y는 원래랑 똑같은 애가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x가 y는 x를 대칭인 함수라고. 자기 자신이 대칭성을 가진다고 y는 x에.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애초에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가지는 게 3개지. 맞아? 뭐야? 정근선의 교점.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직선. 근데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 놈의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를 지날까 안 지날까?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 거라고. fx가 지금 보시면 x 더하기 2분의 ax 더하기 b거든? 요거 예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죠? 그럼 요놈의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a지? 근데 얘가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가 돼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점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얼마나 되니까? 마이너스 2. 그치, A가 일단 마이너스 2인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요게 첫 번째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점근선을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k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k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면 말이 안 돼. 음수면은 y, x랑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양수란 얘기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지금 누가 지나간다고? y는 x랑 지나가는 거야. 됐나요? 그좀 사이로. 그러면 잘 봐봐. 이 두 교점 사이 거리가 8이라는 건 요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4. 4란 얘기지. 근데 요 거리가 4란 얘기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2루트 2고 2루트 2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 사각형 넓이가 얼마라고? 8이야. 그러면 K가 얼마란 얘기야? 내가 이 사각형이 의미하는 게 뭐랬어? 넓이. K라고 했잖아. K의 절대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8이야. 그럼 얘가 8이야. 예. 그래서 B가 얼마가 돼? 4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빼기 B 하면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알면 되게 쉬운 내용인데 한 번만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못 풀 리가 없는 내용인데 한 번을 제대로 안 봐놓으니까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기억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사각형 넓이를 K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야 문제 풀 때 편해요. 저거를 K라고 생각 안 하고 막 이상하게 막 식으로 풀려고 덤비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막 뭐 교점과 뭐 연립해서 막 교점 사이 거리 막 해서 뭐 좌표로 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바보짓거리예요. 그게 아니야. 그냥 이 사각형 넓이인 거야. 방금 바보짓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라고 제발. 그러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 개념은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이제 20분 동안에 요거 지금 숙제 우리 33번까지 였으니까 34번부터 44번까지 한 10문제 있는데 제가 푼 문제가 몇 개 있죠? 그래서 몇 문제 없어요. 그거 쭉 풀어봐서 잘 풀리는지 확인하고 쉬었다가 우리 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프린트물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34번부터 44번까지 풀어주세요. 네. 이거 다 못하면 남아서 하고 와도 아마 하고 가야 되죠? 하고 가도 돼가 아니고 어머, 그래도 숙제를 뭐 A로 나가고. 다 하고 가면 A로 바꿔줄게. 자 프린트물 다 푸세요. 놀지 말고 34번부터 44번까지